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코리아 밸류업, 증권가 차익 실현대 추가 상승 동력.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증권가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의 견조한 정책 기조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한 기대감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토론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조만간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 등 개인 투자자들과 만나 토론에 나섭니다. 지난해 금감원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추진되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이브 분기 최대 실적에도 목표 주가 3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하향. 다올투자증권은 27일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시현한 상황 속에서 나온 판단이고요. 2024년 성장성을 고려해 멀티플을 조정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오늘 시장 개장 분위기 좀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 약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PC의 물가지수를 기다리면서 랠리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모양이고요. 간밤엔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힘을 쓰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알파벳은 4.5% 크게 빠졌고 다우지수에 처음 편입된 아마존도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3.8% 정도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고요.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4bp 오르며 주식시장에 또 다른 타격을 줬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눈에 띄는 상승으로 랠리를 재개해 5만 4천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관련주 흐름도 함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저PBR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오전 중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공개됐었는데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미흡했다라는 분석에 실망감이 더해진 것으로 파악되고요. 양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이 크게 보이지 않은 모습에 상승 흐름도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0.19% 하락하면서 2,64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좀 보합해서 86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장 직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0.27% 강보합권에서 7만 3천 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1.7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 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62%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현대차가 보합, 기아는 3% 넘게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기아고요. 셀트리온 0.28%, 포스코홀딩스 0.58%, LG화학은 1.8%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전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상 체결 지수의 경우에도 상승과 하락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HLB는 보합, 그리고 에코프로가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은 오늘도 강합니다. 3.7% 껑충 뛰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1.36%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4%, 신성 델타테크는 0.76%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리노공업이 0.0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가운데서 세트리온 제약은 1%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 PBR주에 대한
어제 시장에서의 실망률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오전 가서도 좀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죠. 이 그만큼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지금 저 PBR주 중에서도 이제는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슬림화,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국전력을 꼽아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 판매 단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이 원가, 원재료, 뭐 전력 구입비나 연료비는 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죠. 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이 연간 흑자 전환이 올해는 지금은 거의 뭐 당연시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연료비와 구입 전력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은 특히 저희 구입 전력비가 지금 24%까지 감소한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력 판매 단가는 1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을 가정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5% 이상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전력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흑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계속 3만 원대 그 중반까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국전력이 뭐 저 PBR 좀 만년 저평가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밸류 프로그램 그 영향을 안 받았죠. 자,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인바디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그 인바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오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부분이 이 광고비, 뭐 지급 수수료, 인건 여러 가지 부분도 좀 있는 상황이지만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이 작년 4분기가 이 3, 40억 정도는 더 이제 판관비가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인바디에 대한 사업성은 저는 이거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고 법인이 설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기존의 이 LB 트레이더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인바디의 신제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반응은 계속 좀 좋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바디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지난주 이 금요일 정도에서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매수 관점을 담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부분은 견고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바디의 어떤 신제품에 의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변동성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으로 증권가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7거래일 연속해서 대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바디인데요. 미국과 메디컬 매출 증가로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2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다만 그 낙폭은 깊지 않았었습니다. 자, 환율은 1,332원에서 출발합니다.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7달러 선이고요.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38달러 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고무적입니다.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54,485달러 선까지 뚫었습니다. 전날 우리 증시는 저PBR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일부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수 하방을 지지해줬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HBM 반도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또 영화, 파묘 흥행 기대감에 영상과 콘텐츠 업종도 역시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 주목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직후에 코스피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14% 상승하면서 2,650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868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테오젠 최근 지속적으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은 16만 1,4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돌아온 바이오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가를 터치했는데도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는 잇따라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30만 원 선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치료제약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기술료를 청구했다라는 소식에 추가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0.64% 하락하고 있고요. 77,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한 주간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최대 주주 자사주 매입에 투심이 유입됐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지만 오늘은 하방 압력을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엔캠입니다. 3.94% 약 4%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31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달 새 주가가 4배 뛴 엔캠, 2차 전지 전액 전문 기업이고요. 다만 오늘은 4%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0.76%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2만 6,500원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테마 대장격이죠. 5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매물을 조금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온치스입니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10만 4,6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온치스 4거래일 만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11만 원 밑으로 내려갔고요. 오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하이텍 1.79%, 2%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면서 현재 가격은 1,410원입니다. 성호 하이텍 주당 150원 결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호실적에도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QRT 13% 지금 시초부터 굉장히 큰 폭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33,950원입니다. QRT는 메타 CEO 방한 소식에 양사간 협력설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지금 시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비케어입니다. 2.31%, 2% 넘게 껑충 뛰고 있고 현재 가격은 6,640원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의료 공백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바이포 4% 넘게 뛰면서 현재 가격은 19,8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XR 화질 고도화 기술을 선보인다라는 소식,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에 참가하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APR입니다. 현재 76% 급등하고 있고요. 44만 2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테크 1위를 자신하는 APR,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 굉장히 높았고요.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 초과인 25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약 증거금 14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77%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30초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APR 오늘 새내기죠. 상당히 강한데 시가총액이 벌써 3조 4천억 원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브리봇 이제 한가 가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좋지 않습니다. 12% 이렇게 꺼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여기도 시가총액 4천억짜리인데 더 내려가려고 하나요? 상당히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 장 초반에 약하지만 강밥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랑은 좀 다르네요. 하이닉스는 오늘 2.3% 이렇게 내려가면서 강하게 출발합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 올라간 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알테오젠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총 8조 5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7%. 그러나 장중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HLB 이것도 10조까지 시총이 왔네요. 마이너스 1.1% 약보합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변동성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총이 3조 5천까지 와 있죠. 초전도체에서 대장주는 맞는데 1.3% 오늘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엔캠 1.5%.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려가는 거에 그 공통적인 거는 사실은 에브리봇하고도 연관이 간접적으로 좀 있을 수가 있다.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개입 정도를 좀 볼까요? 선물에서 971계약 사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코스피가 조금 강하네요. 494억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팔고 있죠. 94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들어오는 게 좀 약합니다. 하이닉스는 프로그램 순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2.66%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다른 주식들도 지금 장 초반에 시초가보다는 조금씩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약하게나마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1.8%대 프로그램도 순 매수가 약하지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시총 3위부터는 파란 게 많네요. HLB, 알테오젠, 엔캠 전체적으로 1% 내외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HPSP도 최근에 개인들 관심이 상당히 높고 밸류에이션도 높죠. 오늘 0.74% 내려가고 있다. 신성 델타테크도 아직 팔았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를 좀 볼까요? 코스피 보시면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119억 정도 들어오네요. 0.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도 102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면서 5.66% 아무래도 디펜스 그러니까 방산에 있어서의 대장주 맞습니다. LG화학 오늘 화학주의 강세를 이끌고 있죠. 67억 정도 들어오면서 2.4%. 한미반도체도 오늘도 강합니다. 1.8%.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HBM3나 AI 반도체 관련된 그쪽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신한지주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옵니다만은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되는 주식들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강했습니다는 43억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0.5%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인터플렉스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는데 4.5% 강하네요. 오늘 프로그램까지 11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4.33%. 성호하이텍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만은 오늘 2.9% 차익이 나오면서 9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기아가 많네요. 현대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죠. 64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순 매도 들어오면서 1.22% 최근에 조금씩 밀려 내려갑니다. 삼성 SDI도 프로그램 순 매수, 하이브가 5% 밀리는데 37억 순 매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어제도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6% 상당히 강세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 연일 강세이기 때문에 9% 상당히 강합니다. 프로그램은 경계성으로 84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장 초반에 보니까 말이죠. 시작은 좀 괜찮았는데 이게 얘기하는 도중에 0.2%, 0.3% 여기까지 밀렸네요. 무슨 일입니까? 우선은 좀 단기 수급 변동성 좀 감안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저 PBR 업종에 대한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 단기적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좀 오랜만에 보는데, 우선 지금 약간 그렇죠. 그 전에 어떤 테마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이 변동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이 저 PBR 종목에 대한 부분이 테마로 볼 수는 없죠. 테마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부분 이제 실망감에 대한 부분이 이 매물로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변동성 좀 감안해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하지만 일반적인 이 중장기 테마주 대비해서는 변동성에 대한
시간은 굉장히 좀 짧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 이쪽에서의 이 HBM3 양산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간 순환매에 대한 장세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를 지금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면서 약간 수급 포지션이 좀 바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본다고 했을 때 이 기업 실적 발표나 또 이제 뭐 물가 지수 여러 가지 부분이 이 주 후반에 좀 몰려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관망하는 심리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된 APR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APR 뭐 장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위로도 그렇고 밑으로도 그렇고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뭐 차치하고 수급에 눌리잖아요. 뭐 돈 넣고 돈 먹기 거의 뭐 투접한 느낌까지도 나요. APR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은 뭐 따따블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될 수 없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APR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브랜드 라인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지금 시장에서의 트렌드랑은 좀 약간의 시장에서의 트렌드랑은 좀 안 맞는 어떤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PR이 올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이 대여 IPR 상장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의 지금 관심 부분의 섹터는 좀 약간의 좀 아니니까 아쉽게 좀 따따블에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APR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이 뷰티 브랜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메이플레스킨 그 여성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데 건강기능식품의 글램드 같은 브랜드 라인을 탄생합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따블이라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어떤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APR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떤 공모가 이상의 어떤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APR이 좀 잘 돼야 이 올해 또 IP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매수세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시장에 활기를 내야 될 텐데 아무튼 APR에 대한 오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을 때는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기술 투자 이제 대안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락시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떤 비트코인과 뭐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부분이 우선은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좋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어떤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더 시간이 또 걸리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변동성을 굉장히 좀 조심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는 어떤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매수 보유 관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구조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가 기업 가치 상승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펀더멘털 싸움으로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따져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대감이죠. 단기 좀 테마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중인 비트코인 관련 테마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빨갛게 시작했다가 어느덧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여전히 기관들의 좀 수급이 부진한 게 이제 좀 원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29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PC 특히 이제 개인 소비자 그 지출 발표가 또 있는 만큼 어제 미증시도 이제 이에 따라서 조금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가 발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그동안 이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의 어떤 그런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시장과 굉장히 좀 비슷한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조건 이제 저PBR주다라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PBR주들이 거의 5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기업 선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PBR이 좀 낮으면서도 이제 ROE가 높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환원을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로 이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거나 혹은 이제 정부 소유주들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사기업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정부 소유주라든지 이제 공기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까지도 좀 앞으로 대응을 해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고를 미리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우리 이슬이 전문가 밑단을 일단 깐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APR 당연히 1등이죠. 한화투자증권, KC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주 불을 뿜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한화, 시스템, LIG넥스원, 방산주가 다 그렇네요. LG화학까지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방산 관련 업종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과거 목표가 16만 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상
10만원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최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원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이제 4분기 실적,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 K9 자주포에 대한 어떠한 그런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떠한 장기적인 어떠한 그런 기업 가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은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출입 은행법이 그동안 이제 방산주들의 좀 발목을 잡았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본회의 통과만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자본금 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방산 관련 업종들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밀려 있던 수출 이제 규모가 한 3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입 은행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대감들 그리고 어떠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가격대에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는 다시금 뭐 16만 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은 뭐 그때부터 좀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8, 증시9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방산주를 아주 귀가 따갑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불을 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쪽에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센티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린 3.5% 올라가고 있고 펀더멘탈 코너에서 인터플렉스 8.7% 두 종목 모두 많이 올라갑니다. 과연 여기 들어 있을까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없네요. QRT, 강원에너지, 하이드로리튬, 다날, 대주전자재. 우리 PD님 너무하시네. 이거 안 넣어놓으셨네. 자, 뭘 좀 얘기할까요? 네, 다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다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작년 2022년 이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적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관련 이제 시장에 좀 뛰어들게 되면서 이런 생성 AI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작년 실적은 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날 이제 관련해서 이제 AI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7,200만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아직까지 뭐 ETF 관련해서 뭐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금 언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이제 기관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이죠. 뭐 다날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뭐 하나투자증권 같이 뭐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서 대장주는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AI 모멘텀 관련해서 어떤 실적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종목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폭이 작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가 이제 4,3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고점 부근인 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날 참 오래간만에 들어봤네요.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DGP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DGP가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이슈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현재 29.83%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2,150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플레이디입니다. 2월 27일 오늘 트위치가 철수합니다. 여기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플레이디는 네이버 검색 사업부를 모토로 두고 네이버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14% 넘게 급등하면서 8,94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급등주는 T사이언티픽입니다. 좀 내려온 모습이죠. 다만 FSN과 블록체인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파르게 탔고요. 비트코인 오늘 다시 54,000원대를 달러대를 뚫으면서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2.26% 상승하면서 1,6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FSN입니다. 7.89%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2,940원입니다. 한양증권은 APR 상장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비즈니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시총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장사다라고 하는 분석이고요. 현재 가격은 2,940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급등주는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최근 여야가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하면서 추진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비트코인 강세의 가상자산 테마로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요. 8.45%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8,4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급락주도 있죠. 에브리보 오늘도 뭐 거의 20%가량 빠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벌써 이틀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오신 종목 화면을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강원랜드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또 과거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다시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강원랜드가 현재 그런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수혜가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세부안이 좀 공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임팩트가 많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주들의 하락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강제성보다는 좀 자율성 특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기업보다는 공기업 쪽, 특히 이제 정부 소유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주주가 뭐 정성군 그리고 태백시 등 이런 이제 지역 자치단체가 거의 이제 소유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 지역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제 패특법과도 취지가 굉장히 좀 잘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밸류 프로그램 중 배당 확대 취지와도 굉장히 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배당 성향이 현재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재 순이익의 대부분을 이제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저 PBR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ROE 부분도 좀 보셔야 되고 결국에 주주환원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강원랜드는 전부 다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동참 시에 현재 뭐 배당 성향도 한 70%까지 좀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이제 가격이 이제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그때 당시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4천억 원 정도 적자가 이제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격대가 한 16,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에서도 별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저평가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17,0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17,500원 이하대에서 항상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과 같이 한 19,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랜드 배당 많이 준답니다. 벌은 거에서 60%를 배당하는 강원랜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드, 이 굴뚝 쪽이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유니드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종목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칼륨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이 이제 가성 칼륨을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가성 칼륨의 이제 원재료가 이제 염화 칼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염화 칼륨 가격이 사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다가 작년 상반기부터 완전히 지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이제 톤당 561달러에서 2분기 때 한 350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되면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니드의 실적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도 한 215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인도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니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인도양 수출 비중이 기존에 이제 3%대에서 지금 10%가 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성 칼륨 같은 경우에 주요 수요처가 뭐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제약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농업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성 칼륨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가성 칼륨 시장에서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한 33%의 점유율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산업 같은 경우에 또 부산물인 염소 저장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지금 설비가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인도 내에서 비중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유니드가 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에도 전체적인 어떤 실적 회복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성장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중국 시장의 경우에도 이제 고가 원재료가 전부 다 좀 소진이 되고 또 저가 원재료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도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의 어떤 그런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한 280억대 수준에서 올해에는 한 1,000억 원대가 또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재무 구조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우선 부채 비율이 한 50%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적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그런 저평가 탈피를 위해서 또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에서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이제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78,500원 이하대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한 9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좀 튼튼한 주식들 많이 가져왔네요. 강원랜드, 유니드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마녀공장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외형 회복의 본격화 마녀공장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볼 거고요. 사업 개요, 천연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렌징과 앰플, 에센스, 기타 비건 화장품 등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마녀공장의 브랜드는 마녀공장과 아워비건 그리고 이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색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는데 향 특화 브랜드인 바닐라 부티크 그리고 색조 화장품 브랜드 노머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3년을 요약해 보면 우선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로 사업을 확대했고요. 2018년 LMP 코스메틱에 피인수해서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보유 브랜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녀공장과 아워비건 그리고 바닐라 부티크, 노머시 등 이렇게 4가지고요. 대부분 마녀공장에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결 매출은 1,000억 원, 영업이익은 245억을 기록했고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기간 평균 연평균 성장률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133%에 이릅니다. 여기서 해외 비중이 55%로 특히 일본의 좀 직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요. 다만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은 736억 원으로 좀 정체 양상에 있다라는 점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체 요인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우선은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으로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일본의 이커머스 매출 감소 역시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리오프닝에 따른 플랫폼 거래 축소와 진출 브랜드 확대 그리고 판촉 중심의 경쟁 격화 속에서 비롯이 되었는데 회사는 일본 주력 시장인 오프라인 진출을 도모하며 2023년에는 경쟁이 격화된 일본 온라인과 다소 느린 오프라인 확장을 좀 미스매칭하면서 점점 확대에도 아쉬운 손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 감소 막바지 국면이다라는 부분도 함께합니다. 마녀공장의 4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 YOY 기준으로 17%, 영업이익 역시도 YOY 기준으로 조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조금 빠졌고요. 3분기 누적은 마이너스 33% 이익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외 외형 회복 및 기저 부담 완화 등으로 이익 감소 막바지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 매출은 117억 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6%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출 72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H&B 채널에서의 수요 급증과 주요 행사 참여 등에서 따른 호실적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라인 매출 45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수 있으나 저마진 채널인 쿠팡 거래를 8월부터 종료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매출은 축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외의 경우 일본 매출 7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진 영향과 더딘 오프라인 확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매출이 42억 원을 전망하면서 성장세가 고무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신규 라인 진출하면서 매출 증가가 되었습니다. 4분기도 성장 추세, 확대 추세에 있고요. 대부분 총판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이커머스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일본과 미국, 국내 등의 브랜드 육성 등에 따른 마케팅 비용 등도 확대되면서 감익이 예상되는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은 외형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입니다. 마녀공장의 2024년 실적은 연결 매출 1억 2천만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18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회복이 좀 성장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국내는 H&B 중심의 성장과 주요 이커머스 행사 참여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일본 오프라인 중심의 회복 그리고 중국 수요 확대 등에 따라서 여기에 더해 미국 채널 확장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최근 기사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요. 마녀공장, 일본에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Q10 입점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 일본 라인업을 추구하면서 현지 뷰티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마녀공장의 해외 매출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K-뷰티 대표 브랜드인 이미지 굳히기 위해서 보폭을 넓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장 후에 성장 엔진이 멈췄다라는 부분도 좀 우려감이 커져가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마녀공장은 지난해 상장한 이후 실적 개선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우선은 팩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주력 시장이자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일본이 27% 폭락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유럽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본 매출 하락을 좀 상쇄하고 있다는 점, 조금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이 1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월 11일 최고가를 터치한 이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우선 2024년 외형 회복이 좀 본격화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투자 의견을 따로 주지 않았다는 점, 목표 주가와 매수 의견도 주지 않았다는 점도 투자 판단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관망모드 있으면서 코스피 기관 매도의 약보합권 지금 등락을 하고 있고 약세권이죠.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한국전력 인바디 언급됐고요. 따라간 말에서는 강원랜드, 유니드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